예,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전략 업무 총괄하고 있는 조은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모래시대 케이오텍 넥서스 추진 전략 및 과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뭐 전반적인 글로벌한 상황에 대해서 발표드리고요. 저희 전략 과제에 대해서 발표드리고 정책, 법 제도적인 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모래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UN 워터 컨퍼런스가 46년 만에 개최됐었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하겠습니다. 새로운 물의 시대에는 이제 물의 중요성이 다시 중요해진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완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고 있고 물 관리는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는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AI, 오늘 주제가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AI 첨단 산업이 물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만성적인 물그릇 부족 상황에 있는데 이 첨단 산업에서 물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 수급이 지금 이제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는 전지구적인 물 파산 시대에 돌입했다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은 이제 물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24년에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1.5도씨가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인 홍수 가뭄 재해들이 빈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 활동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의 69%가 물 리스크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좀 연결된 주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물 에너지 식량은 넥서스로 연결되어 있고 장래의 수요 증가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위기를 증폭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좀 잊고 있던 부분이 국가 간의 국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가상수, 버추얼 워터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이 상당히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물 안보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경제, AI 기반의 데이터 경제에서는 새로운 많은 물 수요가 필요한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물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반도체입니다. 한국이 전체 반도체 생산의 허브 역할을 계속 하려면은 물 확보, 물 안전, 물 안보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3년부터 종합적인 물그릇 확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 자연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물그릇을 확충해서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하자는 취지이고요. 특히나 영국이 되게 특징적인데 35년 만에 대규모 저수지 개발을 승인했고 뉴욕간 물이동 프로젝트도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워터 포지티브 말씀 주셨는데요. 기후부하고 이제 저희 공사는 3년 전부터 워터 포지티브 협의체를 만들고 물 보건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2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데 각각 지역에서 워터 포지티브 달성을 위한 협력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 저희 같은 기관들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렵고 기후테크 생태계가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테크에서도 이제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적응 쪽 물 관리까지 합쳐져서 좀 기후테크 2.0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공급들이 되게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자원공사나 프랑스 전력공사에서도 이미 거의 10년 전부터 투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오텍 추진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의 물 안보 상황입니다.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수준을 글로벌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64.7점 정도 됩니다. 특히나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이 되고 있고 물, 에너지, 식량 모두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물 안보만 놓고 보면은 평균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는 1967년 창립돼서 수자원 시설 확충하고 이 다목적 댐을 통해서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물 수요가 급격히 커지면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장래에는 물 수요가 초과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목적 댐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들을 어떻게든 완화하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2023년부터 물그릇을 확충하는 물그릇을 2030년까지 20% 확충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확보된 인프라를 최적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AI 전환을 착수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DT물 관리나 AI 정수장, 스마트 관방 관리에 있어서 글로벌 퍼스트 무버 자리까지 선점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이나 녹색 전환 선도를 강하게 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작년에 집중했던 분야가 사실 오늘 발표 주제 워터 에너지 AI 넥서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3대 TF를 연초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AI 퍼스트, 물 관리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집중했고, 또 대한민국에 AI가 이제 3대 강국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물 쪽에서는 1등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1.5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10기가와트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확보한 방식만 가지고는 물 수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용수 기술을 좀 높이는 쪽의 전략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AI 물 관리 세계 1위 선점인데요. 이게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어떤 것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물에 특화된 피지컬 AI 생태계까지 좀 만들어 보자는 방향성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이 물도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 관리 부지나 수면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8.5기가와트 신규 개발 추진하고 있고요. 기후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속도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조력발전, 양소발전, 그리고 아까 허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수열에너지나 그린 수도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믹스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들을 지역 상생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결국 국내 기업의 아리백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물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초순수로 활용돼야 되는데요. 그건 수처리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 전략 기술로서 관리가 돼야 될 거로 보고 있고, 저희도 저희의 역할을 R&D나 어떤 다양한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제2용이나 해수담수화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2024년 착공했는데요.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해서 냉방 한 22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냉방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이버가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인데 입지 잡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은 사실은 소양강댐의 수력발전소에 전기를 쓰고 싶다는 게 사실 이해진 의장님의 강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말씀 주고 계셔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인근에서 지산지 소형태로 많은 재생에너지를 쓰게끔 해주는 법 정책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새만금 아리백 도시에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 기능과 에너지, 또 물과 관련된 기능들을 결합해서 어떤 지산지 소형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담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개선 과제들인데요. 사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환경은 마련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에너지나 AI와 연계되는 그런 조항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기후테크가 기후테크 이제 워터테크 기후 적응 분야이면 워터테크가 반영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자원을 최적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AI 3대 강국 정책과 연계해서도 물이나 에너지 관리에 AI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좀 강조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수담수화가 되게 필수적인데요. 국가 물안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수담수화가 설치비도 비싸고 운영비도 비쌉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 보조나 아니면 정책적인 요금이나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입지하기에 가장 좁은 지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많은 수자원이 있고 에너지원이 있는 다목적댐 주변 지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수력을 데이터 센터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물산업 육성에 계속적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전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올해 이제 어떤 주요 과제로 저희 자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어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장공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국영기업법을 개정해서 투자를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좀 완화된 상황이고 저희도 그런 것들 이제 기후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고 앞으로 더 역할을 확대해서 기후테크 육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